아이 공부의 시작,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공부시키는 엄마도 아이를 놀게 하는 엄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사실은 유아기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릇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가 전하는 유아학습법의 명쾌한 기준. 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유아학습의 모든 것.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오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오은영 선생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먼저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준영 씨, 우리 때만 해도 공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면서요. 네. 요즘은 아예 한글도 가르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 때는 학교 가서 한글 배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글 가르치는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한글 안 가르쳐 준다고요? 미리미리 다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심지어 ABCD까지도. 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서연이 어쩌죠? 저희는 저희 애 한글을 전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 글자는 그냥 동화책 읽어줄 때 그냥 이렇게 보고서 몇 개 익힌 정도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얘 학교 들어가서 어떡하죠? 그래도 아직 5살이니까 시간 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시켜야 되는 거군요. 빨리. 아니 선생님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주변에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한글 가르치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한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맨날 받아쓰기 몇 금 뭐 이렇게 하고 다 표도 나눠주고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배우고 들어오니까 네. 왜 자음, 모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차근차근 가르치는 시간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미 알고 들어왔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받아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사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온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요. 또 결국은 그게 이제 부모님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유아기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는 아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부터 공부에 대한 걱정이 슬슬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안 해도 불안해요.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하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이렇게 보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벌써부터 느껴요. 아이가 뭐 크게 발달에 문제가 없어도 왠지 우리 애가 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조바심이죠. 네. 자꾸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게 되고 근데 뭘 가르쳐도 어떤 애는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얘는 에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바심, 그 불안감이 슬슬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죠.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네. 명쾌한 해답을 주실 우리 오은영 선생님의 강의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그렇게 거창하게 막 교육관이라는 건 없고요. 저 역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사교육 없이 지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성장했었고요. 제가 사교육 받지 않고 공부도 그렇게 잘한 스타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다음 엄마가 하지 못했던 거를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나 신랑이나. 유치원이 끝나고 누나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7살 은찬이.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지만 별다른 공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소신 때문입니다. 신나게 놀이터로 달려가는 남매. 그런데 요즘 놀이터에선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가은아, 네. 여기 보니까 친구들은 없네? 네,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들을 못 봐요. 아, 이 시간대는 친구들 만나기 힘들어요? 네. 가은이도 그러면은 학원 다니고 싶겠네요?
학원 다니는데 한 개밖에 안 다녀요. 아, 한 개밖에 안 다녀요? 준이 빵개 아.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은찬이는 빵개 다녀요? 네. 아, 다니고 싶어요, 학원? 네. 왜 다니고 싶어요? 몰라요. 이젠 친구들도 학원을 가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누나와 보내는 은찬이. 요즘은 누나와 장기 두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올 때까지 누나와 놀며 지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엄마 아빠의 퇴근 시간. 어린 시절만큼은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아빠. 하지만 그런 아빠도 공부에 대한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나 나눈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학습을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학습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해왔는데 학습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아빠와 엄마.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과연 지금의 선택이 아이들을 위한 건지 자꾸 의구심이 든다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부모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순수하게 엄마가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엄마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나 신랑이나 이제 뭐 학습놀이는 아니지만 놀이를 통해서 뭐 교육적으로나 뭐 어떤 정서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공부 이 두 단어는 하나죠. 이 두 음절은요.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제가요 좀 민망한 질문 좀 할게요. 나 공부 잘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수석하셨잖아요. 들어와죠. 아니 아무도 없으세요? 그 대학 출신이시잖아요. 드셔야죠. 왜 안 드세요? 어머 어머니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공부 잘했다. 한 분도 없으세요. 좀 민망하셔서 그렇죠. 사실 잘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공부는 어쨌든 잘해도 어디 가서 나 공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또 나 공부 못했어요 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죠? 근데 공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뭐 애들 공부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다, 애들 너무 안 놀리고 있다, 뭐 공부 너무 일찍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아이들 유아기 때는 많이 놀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끄떡끄떡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공부는요,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공부를 안 시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나갈 거예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싫겠죠. 아이들 놀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놀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공부시키고 싶어해요. 네, 이 두 가지는요. 노는 것과 공부하는 거는 참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꼭 어떨 땐 짬뽕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짬짜면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노는 것도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좀 병행할 수 없을까 이래갖고 나온 게 놀면서 가르치자, 뭐 놀이처럼 가르치자, 놀이학습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시키자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명제, 요거 놀면서 가르치자라는 명제만 보면 이건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놀이하고 공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부모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를 한 개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쨌든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킬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요. 놀이, 여러분은 아이하고 많이 놀아주세요? 어떠세요? 많이 놀아주세요? 아, 그럼 뭐 공부도 못했어, 학교 다닐 때. 엄마 댁으로 놀아주지도 않아. 그럼 요리는 잘하세요? 요리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그럼 대답 안 하시는 어머니들 그 마지막 질문. 공부는 열심히 하셨습니까? 한 분. 아니 그럼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놀아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뜻 네라고 하시는 분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놀아준다고 하시는 분도 한번 놀아보세요. 이러면 참 잘 못 놀아요. 네. 도대체 우리 엄마들은 놀이를 하면서도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아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놀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놀아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가서도요. 중학교를 참 다루기 어렵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애들 중에 중학교 가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공부에 담을 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놀고 싶어서요. 선생님 저는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못 놀아본 게 아니에요. 저는 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는 언제까지 놀래? 그러면 중3까지 놀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네요. 아주 작정을 해요, 아이들이요. 놀겠다고 해요. 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이 힘든 과정을 겪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걸 부모 보고 부모가 아이한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좀 하기 싫어도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좀 하렴 라고 얘기하려면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부모도 내 말을 참 잘 들어줬어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어느 시기에 어느 교과 과정, 어느 학원을 잘 다니느냐 내지는 어느 과목의 점수를 못 받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져야 일정한 시기에 이 공부라는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낸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기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릇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놀이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놀이를 할 때 이미 어떠한 진도가 있고 평가의 과정이 있다면 이거는 이미 놀이가 아닙니다. 엄마들은 놀이의 진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시계 놀이를 하면서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오늘은 기차를 연결해서 봤으니까 이제 기차 갖고 뭘 좀 하고 싶어요. 자꾸 이제 이런 마음을 진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미 제대로 된 놀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아이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이를 평가하고 있어요. 쟤는 왜 저걸 못 끼울까? 쟤는 왜 놀이를 할 때 저렇게 장난감을 던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아이를 평가하는 거죠. 물론 관찰은 중요합니다. 아이를 관찰하는 거와 계속 부모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애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느라고 놀이에 몰두를 못 해준다면 이거는 진정한 제대로 된 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놀이를 잘 해야 돼요. 놀이의 가장 기본은요. 아이하고 놀이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엄마 놀아줘 그럴 때 이따가 이렇게 뒤로 미룬다든가 꼭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또 얘랑 좀 놀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까 재미가 없을까 지루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첫 단계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와 우리 아이와의 관계의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는 무슨 많은 뭐 재료나 비싼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맨몸으로도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꼭 갖추어야 되는 부모의 자세의 첫 번째는요. 아이가 편안하고 또 부모가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일단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마가 오늘 엄마랑 이거 좀 하자. 한글 2개만 하자. 이랬을 때 애가 벌써 찡찡거린다든가 아 싫어. 나 이따 할 거야. 아 엄마 싫다고 그러든가 아니면 요리조리 아이가 이렇게 도망다니면 이미 이거는 엄마하고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이한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 봐야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편하지 않나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킬 때 제가 꼭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에 한 가지의 목표만 정해서 가르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안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연필을 잡는 게 뭔가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걸 좀 잘 잡게 하려고 뭐 별별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좀 편안하게 잘 잡는 거를 가르치려면 요거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오늘은.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바로 배우질 못하니까 이번 달 한 달은 연필을 잡는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들은 이제 연필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애가 이제 싫어한단 말이에요. 연필을 잘 안 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 똑바로 앉아 이렇게 시작하죠. 자 똑바로 앉아. 너 그럼 애가 막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윤영아 엄마 봐. 엄마가 설명해 줄 때 봐야지. 근데 애가 눈을 또 안 봐요. 그러면 윤영아 엄마 보라고 엄마 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제가 울어요. 울면 왜 우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필 잡는 거를 자 오늘 첫날은 엄마 봐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애가 막 이렇게 하면 내일 또 하자. 그리고 내일로 넘기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쳐다봐라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엄마 눈을 안 쳐다보니?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몰래 물어보고 너는 어떨 때 엄마 눈을 쳐다보니? 그럼 혼날 때요. 애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눈을 쳐다보는 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제일 사랑하긴 하지만 엄마가 자기 이름을 뭔가 부르면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혼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설명을 잘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공부의 과정에서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특히 유아기, 초등 저학년 때는 한 번에 학습 목표를 하나만 정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줘라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아기 또는 초등 저학년 아이의 공부를 시키는 바람직한 부모의 자세에서 첫 번째는 아이와 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기회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한테 오늘 너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엄마랑 한글 한 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가 이따가요. 나 놀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엄마는 마음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얘가 안 할 거라는 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결국은 아빠 퇴근할 무렵에는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아주 사이가 나빠져 있고 엄마는 열이 끝까지 받아 있고 그다음에 애는 울다가 결국은 이도 안 닦고 양치도 안 하고 잘 거라는 걸 엄마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미 엄마 나 나중에 할 거예요라고 하면 이따 화가 나요.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갖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회를 잘 안 줘요. 안 돼. 엄마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안 되는 기회를 안 주는 안 돼인 거죠. 그거는 줄여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따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볼래?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틀의 지침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요거는 오늘 안에는 꼭 해야 돼. 애한테 오늘 안에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애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지는 약간 비난을 하죠. 아이고 네가 언제 나중에 미뤘다 하더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 알았다. 네가 시간을 정해라. 그런데 오늘 안에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엄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안 해요, 결국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요. 애들이 한 번에 하면 애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께도 어머니들은 고쳐야 되는 문제 행동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시든가요? 아니죠. 네, 아이들은 더 합니다. 자, 그럴 때 부모가 또다시 한 번 더 편안하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이가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이제 뭐 연필은 잡았지만 결국 엄마하고 하기로 한 숙제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졸립다고 애들은 막 졸려, 엄마 나 졸려, 뭐 살려주세요 막 이래요. 졸려. 애들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오늘 이 시간은 잠자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 자야 돼. 근데 네가 오늘 하기로 한 거를 못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어려워요. 내일은 일찍 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재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엄마들은 또 아주 그 고민이 생겨요. 이거 약속을 했는데 얘를 막 12시에도 막 찬물로 막 세수를 시켜가면서 애를 이거를 기어이 오늘 시켜야지만 내가 아이한테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자기 책임감을 완수해야 된다는 걸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이에게 일관된 양육을 하고 일관된 목표를 정하라는 거는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좋은 사람으로 크기 위한 큰 목표를 정해서 일관되게 가라는 거지, 어떠한 방식을 하나를 정해놓고 끝까지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일관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밤에는 자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이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편안하게 기회를 많이 주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잘해라 뭐 이런 거 너무너무 강조되잖아요. 그죠? 많이들 옛날보다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이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또 뭐 여기에도 또 늘 또 실수가 있죠.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생각을 하나 해보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은요. 잘 못 기다려요. 원래 애들이 그래요. 참고 기다리는 거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추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들이 잘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인데 둘이 경쟁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을 했는데 아빠 안아줘. 그러고 두 아이가 확 다 덤비면 아빠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얘를 먼저 안아주면 얘가 또 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손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애들은 막 거기서 안아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순간 헷갈려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반응과 대답을 빨리 해줘야 돼요. 잠깐 기다려. 아빠가 손 닦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라든가 아니면 누가 하나가 먼저 안기면 조금만 기다려. 너도 금방 안아줄게. 기다려. 걱정 마라. 안아주마. 이렇게 반응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이제 그 약간 뭐 생각이 많은 부모 내지는 뭐 걱정이 많은 부모 이런 분들은 반응을 빨리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리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부모가 자기한테 반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하고의 반응에는 속도를 좀 빨리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요. 지금 제가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제가 하는 것 같은 말투가 잘 알아듣게 돼요. 아이들이. 약간 경쾌하게 운율을 좀 살려서 그다음에 바른 그 발음으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잘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특히 유아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처져 있으면 아이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하게 돼요.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애한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일단 부모하고 상호작용이 아이가 즐겁고 경쾌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좀 빨리빨리 오는 걸 통해서 자기가 수용받는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에서 애착이 튼튼해지는 것이 사실은 모든 앞으로의 그 공부에 관련된 고비를 이겨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유아기나 초등 저학기의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자세에서 꼭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는요.
유혹을 견뎌내는 나름의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하셔야 합니다. 너무 유혹이 많아요. 옆집 아들부터 시작해서요. 친한 친구도 이게 어떨 때 유혹이 돼요. 그리고요, 요즘 광고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입시학원 광고에 뭐 얼마 전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가 있거든요. 뭐 공부가 다다 친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광고여서 약간 이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광고와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보면 어떻다더라. 초등학교 3학년 성적이 뭐 수능 성적이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사람들을 겁을 주고 긴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광고 문구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홍수와 이런 불안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을 꼭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부가 꼭 같이 의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 때문에 부부관계도 나빠져요. 교육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엄마가 너무 욕심을 내서 아이를 다그치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새끼, 내가 낳아놓은 이 내 새끼를 왜 괴롭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내가 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 공부 문제로 공부는 꼭 부모가 시켜야 되는 건데 이 문제로 해서 결국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까지 생기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또는 이제 가족 관계에 고비가 올 수 있는 이런 공부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꼭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늘 의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유아기의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국 초등기, 초등후반, 중학교, 고등학교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요.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는요.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는 걸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그것을 재수정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를 고집부리지 않고 잘 받아들여 나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늘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 공부라는 면에서 대하는 부모들의 이제 불안과 걱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단단하게 쌓고 또 아이의 공부 문제에 있어서는 늘 부부가 의논해서 가치관을 잘 정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유아기는 엄마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일단 편안해야 되고 또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특히 이제 초등을 앞두고 있는 내지는 이제 후년쯤 아이를 내년쯤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은 도대체 한글을 이거 언제 시켜야 되나? 아까 유영 씨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대체 이게 세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웠어요. 그죠? 네. 여러분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좀 더 많이 준비시켜서 보내는 입장이긴 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린 시기에 한글을 접하게 되니까 이게 한글이라는 거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소리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가 발달해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의자 그래야지 이게 의자가 뭘 의미하고 소리가 의자라고 나는구나를 알아야 의라는 글자를 쓸 때 동그라미에 의 이거를 알아야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려면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한 1년 전쯤 조금씩 가르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통글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고 이 소리를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 사실은 연산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히 십진법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아이들이 셈을 할 때 그냥 외워서 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를 가르치실 때는요, 부모님들이 바둑알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이 투명 비닐 안에요, 바둑알을 흰색과 검정색 돌을 사용을 해서 10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십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알이 10개가 되는데 흰색과 검정색이 보수가 되는 거죠. 1하고 9, 2하고 8 이렇게 해서 흰색 돌하고 검정색 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게 10개가 되는 것이 한 묶음인 거죠. 그럼 이 두 묶음이 되면 이게 20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십진법의 논리를 좀 가르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숫자판을 만들어서 숫자판을 애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에서 2까지는 한 칸을 뛰면 되고 3까지는 1부터 2칸을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아이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진법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수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 연필 가지고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수 10개가 만들어진 십진법을 가르치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옆집 아이가 연산을 막 해내고 한글을 빨리빨리 쓰고 이런 거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상에 좀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하고서 기분이 나빠지고 엄마 언성이 높아지면서 책상에 앉으라고 하면 애들이 책상도 싫어해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필동도 꼴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책상에 한 20분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되 엄마하고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엄마하고 그림 퀴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끝말잇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상에 20분 정도 앉아있으면 잘 앉아있었다고 네가 굉장히 많이 자세가 좋아졌구나 이 노력을 하셔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뭐 똑똑하다 야 너는 참 잘한다 이거보다는 네가 어제 보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보니까 자세가 훨씬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20분이나 앉아 있으려고 시간을 보면서 굉장히 애쓰네.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노력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교육에 노출을 하면 아이들이 질려요.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되는 특기 교육은 하루에 하나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시면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주 2회씩 해서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도 즐겁게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아이들이 배운 거를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배워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까 배웠던 정보가 기억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혼자 뒹굴뒹굴도 좀 해야지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엄마하고 그림책도 많이 보고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거를 지루해하는 아이는 그걸 약간 각색해서 옛날 이야기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건물을 짓는데 층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초를 단단하게 파서 철근을 딱 박는 게 중요한데 유아기는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준비가 대학 입학을 결정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사실은 우리 아이만큼은 신나게 뛰어놀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여의치가 않으셨대요. 흔들리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오은영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좀 이렇게 가치관을 또 확실하게 정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제가 이 필기한 거 보세요. 정말 공부 잘했어요. 공부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가 참 좋은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좋은 것 같아요.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음악이랑 예체능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내 아이의 그림 만들기에 좀 치중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네,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그러시죠. 저는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방송 나가서 제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하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봤을 때 참 인성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뭐 이렇게 1, 2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공부하는 태도나 자세나 공부를 임하는 자기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성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잘하고 또 인간의 스트레스나 고민을 막아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개인의 능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춰가는 과정이 어쩌면 배움이고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네. 우리 오은영 선생님의 유아학습법 특강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은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요. 들어와서 보시고 그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